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확진자가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고령층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관련해 독일 당국은 65세 미만에만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국에서 남아공발 변이 감염 사례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보건당국은 주내 2명이 남아공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들은 여행 이력이 없었습니다. 또 두 사람의 감염에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 당국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면서 주의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영국발 변이 확산세 속에 최근 브라질발 변이 감염 사례가 처음 보고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남아공 변이가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예. 앞서 최근 브라질 여행을 다녀온 미네소타 주민 한 명이 미국 내 첫 번째 브라질 변이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이달 초 증상이 나타나서 지난 9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 상태로 있었는데요. 환자의 혈액 샘플을 대상으로 벌인 유전자 분석 과정에서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 변이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변이들 중에 어떤 변이가 가장 위험하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영국과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 세 변이 모두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은 많이 알려져 있죠. 예. 네. 그런데 남아공 변이가 다른 변이보다도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병세를 초래한다는 증거는 없지만요. AFP 통신은 남아공 변이가 백신과 치료제의 차단 작용을 일부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과학자들이 이 변이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브라질 변이가 가장 위험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전염병 학자인 윌리엄 헤네시 박사는 과학자들이 이 변이가 지금의 수준으로 확산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한 연구 보고서는 브라질 아마존 유역 최대 도시 마나우스에서 주민 76%가 브라질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집단 면역에 근접한 수준인데 다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인간 면역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돌연 변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브라질 변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그 원주민 부족 어린이 여러 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이 여러 건이 발생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아마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주민 부족 사회인 야노마미 부족민 어린이 9명이 지금 최근에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예. 고열과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증세를 보이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주민 보건협의회 회장은 브라질 정부에 의료 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예. 또 브라질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야노마미 원주민 어린이들의 사망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야노마미 부족 사회 규모는 지금 한 2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앞서 부족민 대표들은 지난해 9월 UN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브라질 정부가 원주민의 코로나19 피해 실태에 무관심하다면서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도 지금 상황이 주요 도시들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고 예.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부족민들에 대한 지원 역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어린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부족민들의 코로나19 피해 현황도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신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미만에게만 접종을 하라는 이 독일 보건당국의 권고가 나왔죠. 네, 아마 지금 국내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 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8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만 접종하라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더 높은 연령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옌츠 스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가 아니라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독일 경제지 한델스플라트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65세가 넘는 고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 효과가 8%에 그친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유럽의약품청은 현지 시각 29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유럽의약품청 역시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우세합니다. 예. 에머쿡 유럽의약품청 청장도 유럽의회에서
특정 연령대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도록 승인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만약에 유럽의약품청이 오늘 65세 이하에 접종하라고 권고를 한다면 접종 우선순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독일 보건부 장관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War eigentlich zu erwarten. Wir wissen halt nur noch nicht, wie konkret. Und deswegen warten wir jetzt morgen die Entscheidung der Zulassung ab und dann die endgültige Empfehlung der Ständigen Impfkommission. 예, 유럽에서는 백신 물량 부족 사태도 현실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 유럽연합 EU 내에서 그 생산된 백신, 그 백신 수출 차단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방침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EU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한 소식인데요. 예. EU가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백신 수출을 감시하고 제약사가 EU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이번 조치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 제도에서는 EU 여궤로 백신 수출 계획이 있는 제약사는 당국의 관련 계획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 EU 관리는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거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국이나 캐나다에 대한 화이자 백신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U의 이런 움직임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 제약사들이 잇따라 자사 백신의 공급 물량이 예정보다 줄어들거나 배송이 지연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건데요. 예. 일각에서는 백신 수출 차단 제도가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